여의도 클래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예, 시장 보다 보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는 얘기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그러했습니다. 어제 쉬어가면서 오늘도 쉬어가도 나쁘지 않다,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이내 상승 턴 하면서 상승폭 키우는 코스피 좀 보세요. 얼마나 가파르게 이 8,000이라는 숫자를 만들려고 이러는 것인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세요. 정말 꺾이지를 않네요. 네. 넥스트 시장에서도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장에서도 그들의 움직임, 빠릿빠릿 움직이면서 더 올라갈 기세를 뿜어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얘기 나누는 날인데요. 왜 이 같은 장에 찬물 끼얹는 얘기 하냐고요? 예, 삼성 이 파업 이야기를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지금 파업했다는 거 절대 아니고요. 21일에 이제 총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노사 간에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아서 이제 그 의견 조율이 없어서 사실상 사후 조정은 이제 결렬됐다라는 것이 오늘 시장의 헤드라인으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40조 원의 손실도 볼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는 이날 전에 또 정부가 이제 어쨌거나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긴급 중재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 지금 전 세계에서 소위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되어버린 이 삼전 기업의 내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 삼성전자 30만 원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타 등등 반도체 이야기도요. 자, 앵커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피지컬 AI로 시선은 살짝 옮겨집니다. 완전히 옮겨진 건 아니고 함께 강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선봉에 선 것은 현대차. 현대차가 아틀란티 영상 공개한 이후에 쫙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그 외에 로봇 섹터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를 슬금슬금 잠 깨우더니 끌고 올라가줍니다. 현대차 그룹이 가장 시세로 오늘도 분출하고 있는데요. 조금 덜 오른 종목도 분명히 그 섹터 안에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없을까? 그냥 대장을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해볼게요. 내일은 또 얼마나 놀라운 시장이 우리 앞에 도래할 것인가. 어쨌거나 기대는 됩니다. 자, 오늘 박찬웅 위원, 좋은정보위원 두 분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두 분께서는 또 오늘 어떤 생각을 갖고 오셨을까요? 일단 대주제로 삼성전자 총파업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고 노사 간의 협상은 결렬이 됐고 정부가 이제 중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어쨌거나 여차하면 잘못되면 우리 국가에 큰 손실이 예상되는 그런 사태가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 좀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박찬웅 위원님, 네네. 일단 삼성 노조 리스크에 따른 영향이 없는 듯이 지금 또 오늘 이 시장은 맞습니다. 또 움직여서요.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그건 그거고 간다 이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사후 조정 결렬되면은 뭐 21일 총파업, 18일간 총파업 한다고 해서 디스카운트에 들어갔다. 이게 오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파업을 진행을 한다면 반도체 공급 부족은 심화되고
그리고 반도체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하방 압력을 받겠지만 오히려 그 경쟁사인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중국 업체들은 오히려 주가가 더 급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쟁사 반사 이익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삼성전자 반도체 출하량이 감소하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쟁사들한테는 점유율 확대 기회가 된다. 이게 시장에 바로 반응하면서 오늘 SK 하이닉스가 9% 넘게 상승했던 동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파업하면은 40조 원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방 만약 압력을 그렇게 되면 네. 하방 압력을 받겠죠. 그리고 그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전구체 업체들, 네. 반도체 가스 업체들, 소재 업체들이 더욱더 많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역설적이게 전구체 업체들 뭐 덕산 테코피아부터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것도 올라갔습니다. 네.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 초미세 공정용 전구체를 삼성전자에 납품하는데 이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자, 잠깐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좋아요. 네, 한번 보면서 얘기하시죠. 덕산 테코피아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살짝 오늘 좀 조정이 나왔지만 같은 전구체를 납품하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그 파업의 우려감 때문에 오히려 레이크 머티리얼은 좀 떨어졌고요. 또 이 반도체 특수가스 납품하는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그동안 먼저 선조정한 다음에 오늘 반도체 섹터가 다시 올라가니까 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 자회사 솔 머티리얼즈를 통해서 특수가스나 전구체를 납품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오늘 올랐습니다. 네, 오늘 올랐고 이게 지금 원래대로라면은 그런 우려감 때문에 떨어져야 되는데 또 역설적으로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제 다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고용부 장관이 강제적으로 조정하면서 긴급 조정권을 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노조 쪽도 좀 부담감이 가고 사측도 부담감이 가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데 일단 사측은 영업이익 15% 줄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특별 보상 보너스로 줄 수 있다. 이 입장이고요. 노조는 안 된다. 15% 영업이익의 15%를 상시적으로 줘야 된다. 그러면은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쵸. 정부가 좀 거기에 관여를 해서 결국에는 조정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삼성이 파업을 한다. 그렇다면은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경쟁사 주가는 좋고 오히려 여기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전구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수가스 이런 소재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관련한 뉴스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될 거다라는 전제를 일단은 두어 본다면 혹여나 지금 밀리면 살 거야라고 지금 딱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이 정도까지 조정 나오면 그래도 매력 있는데 하는 구가 혹시 위원님 있을까요? 삼성전자. 저요? 네. 삼성전자는 제가 보니까 일단은 22만 원까지는 떨어질 확률은 적고 25만 원 부근에서 한번 테스트를 테스트를 거칠 것 같고 25만 원 가격대는 매력적이니까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면 25만 원대에서 같이 매수 대기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조은정 부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오른 종목 싫어하시거든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런가요? 네. 너무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좀 많이 올라갈 종목에 초점을 맞춘다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위원님의 시각에서 삼성전자의 이슈 그리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부각된 하이닉스 얘기까지 좀 곁들여 주신다면 오늘
좀 조정 나오면 위원님도 이제 관심 두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 오늘 관심 줬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네, 잠깐 보세요. 네. 오늘 주제가 바로 노사 그 타협 결렬 아닙니까? 파업 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발표는 그렇게 했지만 네. 아직도 21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는 잘 되는 거, 하나면 합의를 한다. 합의를 한다. 뭐 어떤 뭐 중재가 됐든 안 네네. 됐든 또 하나는 못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두 가지 경우의 놓고를 그 수를 놓고 봤을 때 아까 우리 이제 앞에서 박찬영 위원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결국 지금 반도체는 슈퍼 사이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없어요. 삼성전자가 물론 메인 메이커는 하지만 그에 따라서 반사익을 받는 회사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공급에 쇼트지가 나면 또 딜량까지 더 오를 거예요. 그럼 저는 파업을 어떻게 보냐면은 과거에 제가 회사 다녔었어요. 네. 회사 다닐 때 네. 그때 우리 다닐 때 우리 회사 그때 이제 상당히 뭐가 강하냐면은 검색공모제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뭐 지금도 강하지만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데 오히려 보니까 이렇게 저점이었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은 네. 이 매크로한 큰 거대 파도에 의해서는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하다. 마치 컨츄리 리스크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옛날 회사에 때 경험도 있고 지금 이게 파업 결렬 그런 것들은 전 파업 결렬 파업한다? 난 그닥 관심이 없는데 솔직히 없어요. 그러면 뭐냐? 이 앞에 바로 보면 한강 있잖아요. 네. 이 파업을 어떻게 볼 것이냐. 물론 일시적으로 주가에 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럼 한강물에 나룻배가 지나가는 정도로 나룻배가 지나가면 그냥 처음에 잠 파도가 이랬다가 또 원사가 붙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말죠. 저는 딱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 오늘 만약에 뭐 후에 나왔던 뭐 어떤 삼성전자가 정말 그 파업 때문에 데미지를 입는다라면 오늘 삼성전자 주가 내렸어야 돼요. 근데 올랐잖아요. 네. 이것들이 앞으로 이거 뭐 파업은 앞으로 잘 될 경우 못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걸 다 상정해서 이미 주가는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이제 오늘 하이닉스가 급히 오른 건 아까 제가 보니까 애프터마켓 200만 원 거의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탄력도 면에서는 하이닉스가 좋아요. 그런데 가격 메리트는 저는 삼성전자가 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앞을 보는 거, 아까 선생님께서 앞을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네. 자, 일단 삼성전자 한번 차트를 보세요. 이게 오늘 일단 양념 패턴 또 나오네. 어디서요? 지금 삼성전자. 그래서 오늘 낮게 출발해서 양봉이 나왔잖아요. 양양음. 그러면 그때 양봉 나왔잖아요. 낮게. 오히려 밑꼬리 커버 쌍바닥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탄력이 지금 현재 한 2% 정도밖에 못 올랐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이미 그것이 파업이 됐을 경우로 상정해서 저는 주가는 먼저 반응했다고 봐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는 눈은 뭐냐면 이것 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미국 주식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 마음껏 살 수 있죠. 네. 외국인도 자기도 거의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급은 여전히 받쳐준다 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지금 탄력에 둔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정부의 중재안이라든가 또 극적으로 네. 지금 아직도 뭐 삿바싸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 정치하고 주식하고 협상 같은 건 다 뭐냐면 생물이에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긍정적으로 됐을 때는 하이닉스가 키 맞추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긍정적으로 그 스토리가 정리될 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긍정적이라 하면 합의를 됐거나 네. 또는 그 노동부에서 중재를 하거나 네네네. 그러니까 관권이 개입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럴 경우는 더 오히려 낫다 그렇게 보아지거든요. 그 두 가지 경우를 상장했을 때 오늘 주가는 월스트 컨디션을 이미 상장했는데도 주가가 오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실전 매매 들어가서 사실 이제 이럴 때 매도하고 이럴 때 매도도 좋은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탄력이 둔하죠. 근데 하이닉스를 보시자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재밌는 게 우리가 183만 원에 오늘 공략해봤는데 시간에까지 지금 한 뭐 199만 원, 200만 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더 탄력은 좋지만 키 맞추기 일어난다는 게 다음에
삼성전자도 보게 되면 오히려 그러니까 오늘 그 파업 그 안 좋은 뉴스가 선반영됐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더 룸은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슈도 일단 쫓아가 보되 최악의 상황에 국면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우리는 뭐 주가의 움직임에 어마어마한 이게 소용돌이를 만들 이슈로는 생각하지 않고 단 이제 언제 한번 타이밍을 잡아볼까는 예의주시를 한번 해보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전 닉스 여전히 오늘도 화제가 되네요. 아마 내일도 그러할 듯 보입니다. 자, 이제 앵커픽으로 가서요. 피지컬 AI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박찬웅 위원님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박찬웅이라는 이름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기억하지 않으셔도 맞습니다. 현대차는 기억을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이 시간부터 현대차는 반드시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현대차에. 맞습니다.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시세를 분출하고요. 그 사이에 피지컬 AI라는 키워드가 다시 수면 위로 뿅 튀어오르면서 로봇 섹터를 끌어당깁니다. 네. 어떤 분석 가능해요? 오늘 예. 기점으로는요? 일단은 그 저번 주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과열권이었는데 물론 오늘 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 넘쳐나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매수를 못한 그런 대기 자금들이 분명히 제2의 삼성전자를 찾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르기 전에 현대차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좀 적중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방송을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률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네. 일단은 MC님도 굉장히 앵커픽을 잘해주시고 우리 좋은 정보님도 좋은 정보를 또 주시고요. 네, 그래서 저도 분발해서 현대차를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현대차는 그룹주들,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차까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로봇주 말고 그 다음 주목해야 될 로봇 섹터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냐? 그러면은 일단 현대차 공급망 내에 로봇 부품 회사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또 AI 자율주행이나 AI 로봇 관련 하드웨어 기업을 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이 로봇을 완성체가 있다면 그 완성체를 만들기 위한 모듈의 각각 부품들, 이런 부품을 납품하는 액추에이터, 감속기, 그리고 센서, 서브모터 이런 회사들을 계속 관심 있게 좀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피지컬 AI 로봇에서는요 가정용 로봇보다는 이 산업에서 쓰이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용 이런 로봇 관련주들을 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게 돈이 더 많이 될 것 같고요. 저는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가정용으로 만들지만 현대차가 이 로봇 시장에서 선두주자면서 승자가 될 수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3만 대부터 생산을 하지만 이게 좀 이어지면은 앞으로 3, 4년 내에 로봇 연간으로 100만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현대차 그룹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딱 세 종목만 한번 찝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하고 현대오토에버하고 현대모비스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자, SPG가 그동안 다른 현대차 그룹주도 올라갈 때 좀 쉬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14만 원 부분의 저항대 부분을 돌파할까 말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14만 원 안착하면 적어도 장대 양봉 한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SPG는 로봇 감속기나 액추에이터인데 국산화의 선두주자입니다. 물론 좀 고평가되어 있지만 그래도 국산화 선두주자인 부분, 이런 부분이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HL 만도 쪽 보겠습니다. HL 만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화살표 신호가 있었는데 이 화살표 신호에 시가 부분 밑줄 쫙 그었는데 드디어 올라섰습니다. 구름대 위에도 올라섰죠? 네,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구름대 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일단은 6만 원 위에 안착을 한 과정에서 한 번 정도는 장대 양봉도 가능합니다. HL 만도는 자율주행이나 조향 시스템 이런 쪽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액추에이터도 아까 말씀드렸던 액추에이터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위아. 현대위아는 그 SPG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협동 로봇이나 자율주행 물류 로봇,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팩토리에서 물류 로봇 쪽을 현대위아가 하기 때문에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도 좀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면 현대위아가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10만 원 돌파 안착하면은 다시 한번 랠리가 시작될 거로 보고 있으니까요. 10만 원 안착 여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의 경우는 10 기준 한번 기억을 해보고요. 더블 체크 들어갈게요. 좋은정보위원님, 네. 좋은정보위원님의 그 실전 매매 프로그램 있잖아요. 황매기 프로그램에서도 지금 요 관련한 종목들이 딱 시그널이 잡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위원님도 한번 챙겨주신다면. 일단 뭐 로봇 오늘 이슈니까 네네. 그거를 한번 보게 되면 저도 그날 우리 박찬웅 위원하고 같이 방송했습니다만 그날 기억합니다. 잘 보신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5월 6일, 7일, 8일 어제까지 뭘 했냐면은 소위 말해서 무료 체험을 했어요. 무료 체험. 지금 뭐 7,000포인트, 이제 8,000포인트가 육박하고 있는데 소외된 분들에서 제가 어떻게 좀 선물을 드릴까라고 했는데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잖아요. 네. 그날 제가 딱 황매기에 포착된 게 바로 현대차예요. 선물을 그냥. 예, 예. 그래서 역시 대장은 자동차하고 로봇하고 같이 겸용인 바로 현대차가 대장이 될 거예요. 자, 한번 현대차 차트를 보실래요? 저는 이게 그림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좀 공부하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역헤드앤 숄더형에서 상승 다음에 눌림,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그러면서 이 자리가 기가 막힌 자리였어요. 그때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네. 미국 법원에서 1심이긴 하지만 트럼프도 10% 관세 때리는 거 위헌이야. 그러니까 타깃 뭔지 개념 뭔지 모르겠지만 딱 나오면서 그때 급등 나와서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23%나 멋진 상승 흐름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맥점을 노리시라. 기회비용을 취하면서. 그리고 제가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말씀드릴 때 잠깐 빼먹은 게 있는데 네. 어떤 게 베스트냐면요. 삼성전자도 이게 양양 패턴이에요.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 머니왕 들고 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때는 사지 마라 그럽니다. 왜? 이란 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바닥이 어딘지 아니까 사지 마라 그래요. 60%나 올랐고 하이닉스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양양 패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이닉스도 이때가 보게 되면 양양 패턴 쌍바닥이었거든요. 이건 무려 120%나 올랐어요. 항상 저점 매수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로봇을 관점에 봤을 때 현대차 그룹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현대 오토웨브가 있어요. 이것은 이미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관심 종목으로 하나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현대 무벡스입니다. 현대 무벡스도 우리 그 선생님께서 레벨업 시간에 이표수 밀집을 노리시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이게 이표수 밀집이에요. 그러면서 실전 우리가 매매해서 그냥 50%나 다이렉트로 올랐거든요. 다이렉트로. 이때는요 좋다는 뉴스가 안 나와요. 근데 이것도 되게 양양 패턴이니까 한번 관심을 두시는 전략 좋아 보인다. 그리고 또 한 종목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말미에 한번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궁금한데요. 예, 좋습니다. 잠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의 흐름은 어떤가 점검하러 지금 가겠습니다. 관심 종목들의 흐름 추적하겠습니다. 박찬욱 의원님의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첫 종목으로 방금 이야기한 현대차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가려고요. 네. 네, 뭐 이미 누적 상승률은 꽤 많아진 상황입니다. 위원님 점검해 주세요. 그때 목표가를 80만 원으로 설정을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55만 원대 또 80만 원 얘기했을 때 괴리감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지금 그 NXT 시장 기준으로 72만 2천 원입니다. 80만 원까지 얼마 안 남았고요. 일단 80만 원까지 열어둔 상태에서 80만 원 안착하면은 목표가 100만 원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이 방송에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좀 봐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줄을 그어놓은 이유는 일단 60만 원이 그동안 저항 역할을 했었는데요. 60만 원을 오늘 돌파하고 또 그 65만 원대를 정확히 돌파해 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왼쪽 부분이 마지막 화살표 3개짜리 신호고요. 이 화살표 신호가 나온 걸 기준으로 해서 이 저항대 부분을 오늘 돌파해 줬습니다. 돌파하면서 화살표가 또 생겼죠. 그렇다면은 오늘의 이 화살표 캔들, 이 주인공 캔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시가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오늘은 목표가 80만 원 추가적으로 돌파하는지 이 방송 통해서 계속 한번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고영도 챙겨볼게요. 지난주 이 시간에 이제 말씀 주셨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예전 같은 시장이었으면 이 정도의 뭐 한 주간 뭐 10% 가까운 수익 났다 하면 너무 좋아했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승세가 너무 맞습니다. 대형주에서 나타나 보니 고영은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그랬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도 목표가까지 계속 저희 홀딩이죠? 당연하죠. 네, 목표가 5만 원 설정했는데요. 고영은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SMT라고 해서 반도체 표면 실장 기술을 갖고 있는 세계 1위 기업이고요. 그냥 반도체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이 뇌수술 로봇 카이메로를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반도체 장비 쪽, 특히 고성능 기판 검사 장비 쪽, 그다음에 표면 실장 검사 장비 이런 것들을 세계 1등 기업이니까 반도체, 로봇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자, 기술적으로 차트 보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화살표는 나왔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거는 4분의 1 지점, 이 라인 부분을 지지했다는 거. 그러면 4분의 1 지점이 얼마냐? 라운드 피겨 가격 4만 원입니다. 그래서 4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장대 양봉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 주에 한번 5만 원 돌파했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이 방송 통해서 고영 같이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시죠. 네, 좋아요. 다음 주에 꼭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의 관심 종목도 볼게요. 먼저 RFHIC 보겠습니다. 얼마나 큰 화제였습니까? 통신 장비, 주파수 경매, AI 시대의 핵심 뭐 이러면서요. 그리고 저희는 일찌감치 관심권에 넣어둬서 지금 목표가를 거의 더블로 잡았었는데 넘었어요. 이미 넘겨두고 있고 지금 이제 쉬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근데 요즘 주춤하기는 하잖아요. 관련 섹터에 있는 종목이. 네. 그래도 여전히 시세 초기 단계다라고 생각해도 될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 초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갈 길은 절반 이상 더 남아 있다. 네, 그러니까 한 뭐 중간 정도로 봐도 네네네. 무리 없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수익을 많이 내시려면 저는 좀 선점하시자 이렇게 그런 말씀 드리는데 RFHIC가 바로 그런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질화관륨을 토대로 해서 트랜지스터하고 전력 증폭기, 기계 어디에 들어가냐면 바로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3월 24일 여러분께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불과 뭐 오래 되지도 않았어요. 한 달 조금 반 정도 돼서 이렇게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바로 이 자리였어요. 이럴 때는요, 뉴스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계단식 상승 파동이고, 지금 이제 또 어느 정도 이격도 매우 괜찮아 보여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통신 장비는 2028년까지 빅 사이클이기 때문에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관심권에 놓으시면서 목표가 13만 원으로 또 한번 업사이드 해드릴게요. 네, 좋아요. 13으로 수정시켜 두도록 하겠습니다. RFHIC 점검했고요. 다음 종목으로 WCP 볼게요.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소재단에서도 이 종목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고 정말 또 이제 그 대형주들의 상승을 바통을 이어받아서 쫙 올라갔었잖아요. 네. 이것도 점검해 주십시오. 이것도 3월 30일에 선보에서 50% 가파르게 상승 흐름이 일어났는데 한번 자리 보실까요? 이것은 결국 2차 전지라든가 ESS 분리막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좀 눌림을 주고 있지만 지금 2차 전지나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막 답답하실 거예요. 이제 머지않은 것 같아요. 지금 터닝 포인트거든요. 꾸준히 관심에 두시면서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목표가를 우리는 이때 매수했는데 증권가에서 뭐 25,000원, 6,000원도 레이팅하는 것 같아요. 꾸준히 관심권을 보시면서 나눠서 간다면 1차 2만 원, 2차 23,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장중 무방 있으세요, 위원님? 예, 언제 내일 눈여겨보면 스팟 되나요? 방송이고요. 아, 네. 요즘 무료 체험이 진짜 거의 너무 좋았어요. 그냥 뭐 오일 솔루션, 찐 상한가, 현대차를 비롯해서 너무 좋았거든요. 내일 9시부터 굵고 짧게 10시 반까지 스팟으로 모실 거예요. 예, 불꽃 축제로 제가 초대를 할 테니까 잊지 마시고 내일 9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한번 눈여겨보셔야겠네요. 자, 새로운 종목 받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박찬홍 위원님. 네, HD 현대입니다. 네, HD 현대 그룹주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HD 현대 그룹주들이 HD 현대중공업부터 해서 뭐 전력기기, 건설기계, HD 현대마린 엔진 솔루션 요걸 다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사인데 HD 현대중공업 많이 올랐죠. 이걸 못 잡으신 분들은 이제는 HD 현대를 보시고요.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시간 관계상 빨리 얘기할게요. 자, 여기 그 기술적으로요. 요 줄 밑줄 쫙 그어놨습니다. 30만 원인데요. 30만 원 안착하면은 또 한번 장대 양봉을 한번 기대해 보고요. 중요한 거는 5개티, 이 자회사가 HD 현대 오일뱅크입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업황이 회복되고 있으니까 지주사로서의 자존심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가 25만 원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HD 현대 예상 상승률 34% 계산되어집니다. 박찬동 위원님의 관심 종목이고요. 좋은 정보 위원님의 관심 종목도 보죠. 아까 잠시 뒤에 공개할게요라고 하셨는데 어떤 거예요? 네, 현대유하고요. 앞서서 우리 박찬웅 위원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뭐 로봇에서 현대그룹하고 관련된다. 물론 뭐 자동차 이런 부품이라는 그런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 물류 로봇에서 현대의 후광 효과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평선 밀집 이것도 사실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이고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에요. 다시 한번 관심에 두어도 좋겠다. 이게 찐 수익이거든요.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8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현대위아를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어때요? 좋은 정보 위원님이에요. 예상 상승률 23.1% 내다봅니다. 잠시 뒤 무료 방송이 이어집니다. 박찬동 위원께서 오늘 준비하고 계신데요. 네. 위원님 어떤 이야기 하세요? 네, 저번 주에 현대차를 적중을 했는데요. 이제는 제2의 현대차 그룹주를 이번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제2의 현대차 또 한번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주는 누가 될 것인가 궁금하시다면 바로 주목을 해주세요.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 좋은 정보위원 박찬동 위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클래스 있는 인사이트를 통해서 또 이분의 아이디어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 한번 저희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재상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는 오늘 어떤 이슈에 주목을 더 한번 해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 두 가지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첫 번째, 위원님께서 준비를 하신 이슈입니다.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나가요. 반도체 친구. 네, 요즘에 반도체 얘기 안 하고서는 뭐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긴 그렇죠. 한데 반도체 대장의 친구인가요? 그럼 뭐 소부장, 네. 소재, 부품, 장비 중에 하나입니까? 누구예요? 반도체가 이렇게 핸드폰처럼 있으면은 얘 혼자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움직이려면 반도체에서 나오는 정보를 뭔가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PCB죠. 네, 기판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기판이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반도체와 PCB의 관계는 친구 이상이지 않을까. 뭐 연인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찰떡
찰떡같이 붙어 있어야 그렇죠. 없으면은 당연히 안 작동이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PCB를 처음에도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이 정도 PCB가 올라갈까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뭐 심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세는 결국은 반도체 강세와 거의 맞물려서 똑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한편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전력과 관련된 소재들이 올라간 것처럼 이런 PCB도 결국은 반도체 급등에 따른 동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종목을 보면은 오늘 대덕전자가 16%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12월 달에 드리고 나서 거의 뭐 한참 올라왔죠,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5만 원대였는데 거의 200%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요. 대덕전자 대표적인 이제 PCB 관련 업체입니다. 그리고 심텍. 네, 심텍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심텍도 이제 최근에 제가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지금 거의 한 5주 정도? 네, 5주 정도 지금 5만 원에서 12만 원 거의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정말 안정적으로 예쁘게 그렇죠. 올라가네요. 네, 지금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사셔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신규 매수도 지금도 가능하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를 지금 사도 가능할까요? 삼성전자를 지금 사도 가능할까요? 삼성전자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네. 모르시면은 요것도 모르는 거고요. 사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를 네. 사도 되겠다 생각하면 가는 PCB도 겁니까? 그냥 같이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반 상승이 네. 가능하다 이렇게 네, 계속 네, 네. 강조를 드리는데 뭐 심텍 같은 경우에는 소켓 매출이 또 증가하면서 이번 분기부터 계속해서 매출이 훨씬 더 대폭 상승할 것이다. 이 심텍 같은 경우에는 대덕전자나 코리아 서킷의 차트의 흐름보다는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12만 원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15만 원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안 올라간 또 PCB가 뭐가 있느냐? 그게 바로 이제 TLB라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는 이제 SSD용 PCB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PCB와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TLB는 아직까지 상승폭이 크지 않은 종목.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샀을 때 아까 전에 보셨던 대덕전자처럼 15만 원대, 뭐 심텍처럼 급등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게 바로 이런 아직까지 상승하지 않은 TLB 같은 종목들이 그런 패턴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을 대표하는 인간 지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딱 상승하는 종목 좀 주저주저 하게 되는데 하면 네. 그건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말씀 주신 심텍 네. 훨씬 더 상승룸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가 보다라는 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쫓아가면서 그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을 때 저 포트에 담아야 되는구나 그랬었구나라는 걸 또 뒤늦게 또 땅을 치며 후회하겠죠. 그리고 네. 급한 얘기 했으니까 위원님. 전기, 삼성전기도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삼성전기요? 황제주로 올라섰잖아요. 삼성전기는 사실 제가 작년에 초부터 재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폭은 뭐 제가 차트를 안 봐도 워낙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기나 삼성전자 그리고 앞에 삼성자가 붙으면은 간다고 제가 일주일 전에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그죠? 네. 거기서 삼성 SDS까지 이렇게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자가 붙은 거는 아직도 안 올라간 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주워서 다오면 되지 않을까. 이 삼성전자가 잘 가게 되면 네. 그 외의 회사들도 같이 시너지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이제 현대차가 움직이니까 현대차와 관련된 뭐 현대위아라든지 맞아. 그룹주 동반해서요. 네, 그렇죠. 현대모비스 네. 전부 다 급등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와 네. 거의 유사한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리고 삼성전자는 제가 이 시간에 한 10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목표가가 38만 원이라서 아직까지도 그 38만 원 갈 때까지는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를 또 이렇게 좀 해보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를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이슈를 정했다기보다는요. 최근에 주식 시작을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키워드를 정해봤어요. 또 마침 이재상 위원님과도 어울리는 단어이기도 해서요. 짠! 이제 상한가 종목들에 좀 추적을 해봤으면 좋겠어서 요즘에 분위기가 시장이 워낙 뜨겁기도 한데 그리고 근데 이제 올라가는 종목 수가 원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압축되어 가고 있고 그런 와중에 상한가를 치는 종목들에 유난히 이렇게 보면 신고가 종목도 마찬가지고 한번 해본 종목이 또 기록하고 이런 모습이 그쵸. 나타나더라고요. 위원님이 원체 이제 수급 동향을 발빠르게 챙겨주시니까 어떤 뭐 공통점이 있는 것인지 사전에 어떤 시그널이 있는 것인지 이런 거 좀 조금만 공개해 주시면. 제가 이제 상한가를 사실 뭐 10년 넘게 상한가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도 모베스 전자가 바로 하루 전에 매수했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 왔습니다. 1박 2일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보면 TPC, 오늘도 보면 TPC 로봇이 로보틱스가 2연상을 갔는데 저는 주로 이제 상한가를 따라잡지 않고 바로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잡는 게 제가 잡아내는 그런 상한가 포지션입니다. 최근 들어서 상한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를 여러 가지 현상들이 여기 복합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설명드리긴 뭐한데 첫 번째 감자를 냈던 종목들이요. 감자를 했던 종목들이 되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급반등이 나오면서 상한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액면병합과 액면합병, 그 종목들도 특히나 이제 액면병합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서 동전주를 갖다가 지폐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점프업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액면 병합을 하게 되면 며칠간 이제 정지된 상태에서 뭐 한 보름 정도 거래가 정지돼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바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동전주가 지폐도 됐지만 지폐에서 다시 또 더블 지폐로 올라가는 거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어떤 전략인 거예요. 그런 전략으로 저는 좀 보여지고 있고 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이런 증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거를 잡아낸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다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세세하게. 그렇죠. 뭐 예산도 부족하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 걱정을 하지 않지만 코스닥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액티브 ETF라든지 이런 거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한가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증시는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그리고 코스피에서 나오는 상한가 종목들에 대해서 뭐 약간은 방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유가 없이 올라가는 상한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고 예를 들어서 주의점이 있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리 상한가를 잡더라도 어떤 이슈가 확실하고 그만큼 갈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붙었을 때 특히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 TPC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바로 신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저항을 안 받고 그래서 오늘 2연상까지 갔었고요. 또 SBB텍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SBB텍도 거의 2연상을 갔죠. 그래서 어제 27% 올랐고 그 전날 상한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신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재차 상한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양자 암호 관련주 중에서 이 엑스게이트가 이 4월 달에 상한가가 3번씩 올라오면서 1단계 레벨업을 시켰고 지금까지 한 달 정도, 한 3주 정도 박스권을 이루면서 오늘 신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지금 양자 암호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어서 결국은 양자 암호가 미국에서 부각이 될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엑스게이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엑스게이트 같은 종목들이 이제 한번 점프업이 되면 바로 상한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근데 뭐 이런 패턴들로 봤을 때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 미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한가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다 이 시간에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잠시 후에 또 공개 방송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래 나가고 있는 종목들은 내일 상한가를 의미하는 그런 종목이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발빠른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공부 차원에서 한번 과거를 한번 추적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 종목들로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 지난 종목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중간에 브릿지가 있는 줄 알고 항상 이쯤에서는 멈춰요. 좋습니다. 전선주 가운데 가운전선 첫 번째로 점검을 해볼까요? 네, 1월 6일에 저희 포트에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잠잠했어요. 잠잠했던 찰나에 이제 타이밍 됐나 보다라고 했는데 와 500%가 넘는 지금 상승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네. 이제 챙겨야 돼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간다는 거는 반도체 AI 쪽이 간다는 거고 AI 쪽이 간다는 거는 이런 전력 설비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가온전선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조금 전에 이제 상한가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주일 동안 벌써 두 번째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위험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들을 서서히 해주는 게 좋겠다. 만약에 여기서 한 단계 더 점법이 된다고 하면 뭐 100만 원 전까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뭐 이 회사가 어쨌든 전력 케이블이라든지 특수 케이블 400% 넘는 그런 수익이 나오면서 지금 이 공급이라든지 이런 쪽에 앞으로도 부족한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은 좋아지겠지만 지금은 이제 너무 가파른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일단 피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프로2000. 네, 프로2000도 지금 최근의 흐름으로 보면은 얼마 전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제가 드리고 나서 두 번째 상한가가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일단 상한가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을 위주로 드리고 있고 지금 프로2000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협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너지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5,000원 부근까지 다시 한번 또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빛과전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빛과전자도 제가 드리고 나서 지금 상한가가 4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종목들의 특징은 결국은 반드시 또 상한가가 갈 가능성들이 높은 종목들 그런 종목 위주로 드리고 있는데 이 빛과전자도 이런 광통신 장치를 이제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시너지가 계속 받고 있는 그런 광케이블 통신 관련주 지금 뭐 대한광통신이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데 광통신도 마찬가지고 전력 케이블도 마찬가지고 결국 AI와 관련돼 있고 AI가 끝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는 이상 이런 종목들이 쉬었다가 다시 가고 쉬었다가 다시 가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접근성이 조금 쉬운 구간에 들어왔지만 이미 또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앞으로 또 이 시간에 많이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여유 많이 없어요. 새로운 종목 궁금하고요. 무료 방송 얘기도 해주십시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져나왔는데 요즘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보셨던 SBB텍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2, 3일 동안 50% 넘는 그런 수익이 났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그런 관련된 그런 로봇주인인데 한국에서 최초로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 이족 보행 로봇 슈보를 만들었고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지금 로봇 사업에 집중하기로 얼마 전에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를 받으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100만 원이라는 그런 구간이 돌파가 되면 다음 목표는 150만 원이기 때문에 일단 150만 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에서 제가 드리지만 일단 1차적인 목표는 120만 원, 손절가는 78만 원 되겠습니다. 무료 방송 얘기도요. 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보면은 저는 상한가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드립니다. 그래서 1박 2일 만에 또 모베이스 전자가 상한가를 갔는데 1박 2일, 2박 3일, 뭐 5박 6일 만에 나오는 상한가. 우리가 상한가를 따라잡아서는 절대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미리 잡아서 수익을 극대화시켰을 때 여러분들이 상한가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매매를 위해서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상한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셨고요. 내일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저희는 늘 응원하고 있을게요. 내일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재상 위원과 함께 인사드려요. 고맙습니다.